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23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뭐 좋았죠? 네, 막판에 이제 코스닥 쪽에 2차 전지가 조금 발락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장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도 좋았고요. 또 한국 증시도 주요 어떤 주도 업종 중심으로 나쁘지 않았던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매크로의 안정화, 그 매크로의 안정화 속에서 어떤 업종이 더 강한 어떤 시세 분출을 했는지를 보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거래대금의 절반가량을 2차전지 종목들이 만들어냈다는 거는 결국 큰 장이 선 거죠. 이 업종 내로 이제 수급은 집중화되고 또 큰 손들은 몰려들고 더 몰려들고 또 이제 이 큰 손들 메이저 측은 이 대목을 놓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 내에서 계속 종목들을 돌린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시세를 이제 분출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 큰 장이 서는데 이제 장사꾼들도 가가지고 이제 물건 팔고 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이제 상품을 사려고 이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어떤 큰 장이 섰고 이 대목에 메이저 수급들은 더 집중화되고 더 몰려들고 또 더 새로운 종목은 없을까 이렇게 매집을 통해서 또 시세를 만들어내는 흐름이 상당 기간 좀 이어질 걸로 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끝이 어디냐, 이제 고점을 찍을 것 같다, 찍은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에코프로나 뭐 에코프로 BM이 뭐 고점을 찍는다 하더라도 2차전지 전 종목이 뭐 빠지고 붕괴되고 이런 형태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결국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고점을 형성하더라도 그 고점 권역의 구간에서 상당 기간은 머문다든지 파동을 그린다든지 하면서 그 거대한 수급들을 대중에게 분산하는 어떤 시간은 상당히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기간 동안, 그런 구간 동안 큰 손들은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패턴들은 과거에 이제 뭐 반도체 장세, IT 장세, 바이오 장세, 뭐 차화정 장세를 통해서 얻어낸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인데요. 작동 원리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번에 또 다를 리는 없습니다. 결국은 옷만 바꿔 입는 것뿐이지 옛날에는 뭐 차화정이었고 반도체였고 바이오였지만 이번에 이제 2차전지죠. 2차전지도 장기 성장을 하긴 하지만 결국은 또 3년, 5년치의 실적을 당겨서 이번에 시세에 반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우리는 반드시 높은 수익을 챙겨야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또 시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해줘. 코스피 지수 오늘 0.3% 상승해서 2424포인트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이 조금 늘었죠. 10조 정도 늘었고요.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3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2차전지 중심의 강세 흐름이었고 매크로 단으로는 좀 안정화됐긴 했지만 어쨌든 어제 미국장이 좀 빠졌고 또 이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또 이제 뭐 바이오주들 이런 것들은 좀 빠지는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증시는 오늘 상승세를 보이다가 막판에 이제 좀 에코프로 BM 비롯해가지고 강세를 띠던 2차전지 종목들이 반락을 좀 하면서 3시 정확히 한 3시 정도부터 갑자기 물량 투하가 되면서 누군가는 차익 실현한 거죠. 거대 물량들을 들고 있던 그 측 쪽에서 일부가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 모든 주체가 뭐랄까 차익 실현했던 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누군가는 대량으로 팔았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도화선처럼 많은 2차전 종목들로 연쇄적으로 빠지는 그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거래대금이 역대급입니다. 17조 6천억이 터졌어요. 소폭 하락했는데. 그래서 이제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역시나 한 3배 이상이죠. 3배 이상 많았던 장세로 오늘 2차전지 중심으로만 강세였다. 수급도 이제 외국인 기관은 양시장에서 순매수를 했죠.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은 2,100억대, 기관도 2,100억대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1,000억대, 기관은 600억대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뭐좀 대량으로 사다가 막판에 좀 이제 토해낸 것 같은데요. 어제는 300계약 정도 순매수세였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은 고객 예수금 47조 원 수준, 신용융자 잔고는 17조 9천억으로 도리어 이제 코스닥 증시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융자 잔고가 좀 내려가는 게 좀 이채롭네요. 최근에 장세가 이제 개인들이 막 엄청 붙으면서 끌어올리는 어떤 흐름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요. 어제 미국장은 보시면 나스닥, 다우, 그리고 S&P 모두 똑같이 1.6% 빠졌네요. 막판에 많이 흘러나는데요. 옐런 이제 재무장관이 모든 예금에 대해서 보호해주는 건 아니다라는 제한적인 어떤 이야기를 좀 꺼내면서 증시가 좀 반락을 했지만요.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이제 그래도 좋은 모습을 띄었습니다. 니케이 증시가 오늘 그래도 양봉 전환에서 보합 정도 마무리 잡고요. 홍콩이 2.9%, 3% 가까이 상승했고 종가가 고가로 마감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대만 가권도 이제 오늘 0.6% 상승, 상해 증시도 0.6% 상승했습니다. 오늘 뭐 좋은 어떤 흐름들이 났고요. 코스피 지수 이렇게 양봉 떴고 또 이제 코스닥 증시도 양봉. 예, 이제 조정을 받긴 했지만 막판에 5일선 위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냥 조정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판에 3시 이후 이제 2차전지 급락할 때 또 이제 뭐 2차전지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 이제 차익 실현 투하한 거죠. 일부가. 그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양봉 그래도 유지를 했고 5일선은 지켜줬고 거래대금이 보시면 와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역대급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오전에 9조 원 정도가 이제 12시 정도에 터져 있었기 때문에 보시면 거래대금을 보면 2020년도 말과 2021년도 초에 터졌던 거래대금의 비슷한 수준을 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때는 BBIG라고 다양한 업종의 이제 종목들이 거래대금을 터트리면서 이렇게 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전지 쏠림의 어떤 시세 분출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급이 지금 2차전지 안에서만 돌리는 흐름이 전개되죠.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초에는 BBIG라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주도 업종을 번갈아 가면서 순환을 했죠. 바이오 2차전지, 뭐 카카오 네이버 플랫폼 뭐 이런 식으로 순환하면서 했기 때문에 수세가 더 이제 오래 유지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2차전지 안에서만 순환하기 때문에 2차전지 어떤 종목이 뭐 고점을 좀 찍어도 다른 2차 종목이 치고 이런 식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2차전지 안에서 우리는 전략에 집중화를 좀 하는 게 가장 지금 효율적이고 낫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전지 업종 지수가 오늘 막판에 반락하긴 했지만 1.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헬스케어가 1.9% 빠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KLX 반도체 지수는 0.5% 그래도 이제 플러스 지수보단 강했네요. IT 소프트웨어도 1.5% 정도 빠졌고 게임 쪽도 1.5% 빠졌고요. 그래서 오늘은 도드라지게 2차전지 업종이 완전히 지수를 압도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코스피 코스닥 이제 수급 구도는요. 오늘 뭐 전기전자 업종 또 2차전지 이쪽으로 강세를 좀 띠는 수급을 보여줬고요. 코스닥에서 전기전자 IT 쪽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좀 의미가 큰 또 매크로 지표는요. 원달러 환율인데요. 사실 이걸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뭐 주식 시장에 대해서 당분간은 일단은 좀 우호적으로 좀 봐도 될 만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다 볼 수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오늘 크게 떨어졌습니다. 거의 한 30원 정도 이렇게 이제 차트로 보면 이제 확인하죠.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떨어뜨리게 만든 게 외국인의 어마어마한 거의 한 1조 넘는 9만 계약 넘는 원달러 환율 선물 매도였습니다. 결국 이제 달러 약세 이제
이제 베팅하는 거죠. 달러 약세 이제 원화 강세에 베팅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여건을 만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상대적으로 안 좋았죠. 외국인 자금이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원달러 환율이 이제 내려가는 추이, 이제 원화 강세의 어떤 기조의 흐름을 보인다면 결국은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이 될 것이며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이 돼야만 대형주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이제 이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까 또 매크로 환경 자체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높은 수준을 다소 좀 유지했지만 그게 이제 일단락되는 흐름 그리고 꺾이는 흐름. 오늘의 이제 외국인의 이제 원달러 선물 매도의 규모 자체는 역대 최대입니다. 이것 자체만 보더라도 외국인의 이제 우리가 연준의 이제 이번에 금리 결정과 또 이제 연준 의장의 발언을 분석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토대로 큰 손들이 어떻게 수급을 집행했는지를 보면 확실한 거죠. 예, 그걸 분석해서 우리가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 한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가격을 만드는 프라이스 메이커들이 결국은 큰 손들이 메이저 수급들이 원달러 환율 매도했다는 거는 이제 매크로 안정화됐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막바지인 걸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신흥국에서의 자본 유출 우려는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이로써 이제 증시 안정, 한국 증시의 안정을 만들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면 대형주, 다소 쉬고 있었던 대형주들, 2차전지 업종 내에서도 대형주는 쉬고 있었죠. 사실상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이런 대형 이제 2차전지 종목은 못 움직였어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중형주 단에 이제 에코프로비엠 지금은 대형주가 됐지만 시총이 22조 돼가지고 이런 어떤 종목들 에코프로 또 LNF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결국 이제 외국인 수급이 아니라 이 안에서의 이제 큰 손들 기관들 또 이제 외국인 쪽에서도 거대 이제 외국인 기관성의 어떤 흐름이 아닌 그런 수급들이 이제 좀 주도하는 장세였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좀 꺾인다면 이제는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는 코스피 쪽의 대형 2차전지 종목들도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다. 이 종목들이 움직인다면 사실 2차전지 종목들 고점 찍은 거 고점 찍은 것 같은 느낌들이 많죠. 요런 종목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급락으로 이렇게 떨어지긴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 아까 이제 보셨듯이 2차전지 대형주들이 움직임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런 종목이 좋은데 이거는 붕괴되는 형태가 나올 리는 없잖아요. 붕괴된다기보다는 위에서 그냥 돌리는 형태로 차익 실현을 통해서 이런 자금들을 또 다른 2차전지 종목으로 이동하는 그런 큰 손들의 어떤 액션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고점을 찍는다 하더라도 업종이 붕괴되는 일은 당분간은 좀 어렵다. 그렇게 좀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관심들이 이거 고점 찍으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2차전지 이런 생각을 하는 투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언론에서 뉴스 보도되겠죠. 금양도 이제 금 나간다 이러면서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업종 전체를 붕괴시키는 흐름으로 전개되는 건 어렵다는 거를 이 전체적인 어떤 퍼즐을 맞춰보면 알 수가 있고요. 이 거대한 어떤 메이저의 어떤 수급들이 이쪽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이쪽에서 계속적인 기회를 모색하려고 할 것이며 결국은 다른 업종에서는 당장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반도체든 바이오든 인터넷 플랫폼 게임이든 이런 주요한 시총 높은 업종, 성장 업종, 다른 업종에서 바닥권에서 반등시키는 시세 흐름은 가능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도 이제 물량을 낮은 위치니까 잡아둘 수 있죠. 하지만 수익을 창출하는 거는 2차전지밖에 없습니다. 창출할 수 있는 업종은. 그렇기 때문에 상당 기간 이 업종 안에서 자금들을 순환시키면서 기회를 모색하고 또 대중들도 2차전지 업종에 지금 가장 혈안이 돼 있고 이쪽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세일즈하기도 굉장히 좋은 거죠. 예, 그런 부분을 본다면 2차 전지는 건재하다. 오늘 갑자기 장 막판에 보시면 분봉을 한번 보죠. 분봉으로 보면 갑자기 이렇게 막 낙폭을 보이잖아요. 예, 3시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많이 놀래서 갖고 있던 물량을 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거에도 이제 많이 이런 일들은 있었고, 이런 구간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물량을 뺏기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봤던 것 같고요.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2차전지 업종은 건재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주부터 2차전지 종목들, 주요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 정도의 상승을 보이면서 그래도 지수를 좀 견인하는 또 역할을 해주는 종목이었고요. 삼성전자 흐름이 장기평선, 중기평선 몰린 데서 위로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래도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반도체 업종의 종목들도 뭐 추세 상승으로 가는 것은 아직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바닥은 다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LG엔솔 0.3% 상승, 또 삼성 SI 1.9% 상승, 포스코 케미칼 2% 상승해서 대형주도 그래도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 도드라진 건 이제 뭐 에코프로웻, 에코프로, LNF 등 코스닥의 이제 주요 바이오 이제 2차전 종목들이 강세였는데요. 오늘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기업도 이런 것도 이제 조 단위가 넘어가잖아요. 예, 이런 기업도 6.8% 강세. 막판에 좀 밀리긴 했지만 견조하게 받쳐준, 시세를 받쳐준 종목들은 결국은 이제 큰손의 수급들이 이제 받치고 있다. 또 이제 태경 BK 같은 또 대중적으로 2차전지 종목이라고 알려지지 않았던 종목도 갑자기 시세가 분출하는 형태가 발생하면서 이 안에서 자금을 돌리는 패턴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수화 같은 것도 오늘 거의 뭐 상한가 근처 갔는데요. 막판에 이제 반락하긴 했지만 강세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흐름들 좋은 어떤 2차전 종목들 뭐 계속 좋은 어떤 분위기를 연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른 업종들은요, 뭐 수급을 다 뺏기는 부분이 컸던 것 같고요. 뭐 ABL바이오 3.9% 약세, 레고캠바이오도 2.6% 약세, 주요한 바이오 기업들 약세가 도드라졌고요. 뭐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제약도 3%, 1%, 2%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도체는 좀 차별했던 어떤 주가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뭐 2차전지 중심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업종들은 뭐 그렇게 좀 이야기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 보죠.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삼성전자가 3천억이네요. 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또 LG화학, 또 2차전지 관련주의 또 수급적인 부분도 도드라졌고요. 삼성 SI, 또 금양 같은 기업에도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요. 이런 거는 좀 어떻게 표현할 도리가 없네요. TCC 스틸 같은 또 2차전지 또 후발 성격의 기업들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 성격이었고요. 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LNF가 1200억입니다. 굉장히 다른 2차전 종목들, 에코프로, 다른 양극재 기업들은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이 좀 도드라지는데요. 반면에 이제 LNF는 기관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에 이제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좀 상반된 어떤 흐름들을 보인다는 점에서 LNF는 이제 움직일 때가 됐죠, 사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뭐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경쟁사 대비 어쨌든 지금 밸류는 너무 과도하게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2차적인 종목들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패턴이었고, 오늘 뭐 에코앤드림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흐름을 냈고 수급이 들어오는 어떤 패턴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로봇주들 뭐 SBB 테크 같은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업도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레인보우도 거의 이제 끝단계라고 보여지거든요. 파동 자체가 지금 이 정도면 거의 이제 끝에 왔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이거는 뭐 자전거에 돌리면서 대중들에게 물량을 던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어떤 패턴 흐름입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한 어떤 시점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시장 분위기 자체가 지금 한쪽으로 쏠려 있긴 한데요. 아까 보셨듯이 이제 전체 매크로 단으로도
좀 불확실성이 좀 걷어졌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원달러 환율, 특히나 이제 역대급으로 외국인이 원달러 환율 선물을 매도하는 수급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외국인도 이제 금리 인상은 거의 끝났구나, 막바지구나. 그러면서 이제 한국 증시 내로도 이제 자금을 유입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도드라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기회를 줄 때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전략을 집중화해야 됩니다. 오늘 같은 장세가 이제 그런 흐름을 명확하게 좀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뽑은 거를 좀 체크를 못 해드렸는데, 오늘 이제 거래대금 상위 50종목 중에서 2차전지 관련 기업들만 제가 소팅을 좀 해봤는데요. 보시면 이제 거래대금 자체 규모가 거의 12조 원 규모입니다. 그 아랫단에서 터진 거래대금의 종목들은 산정 안 했으니까요. 이거보다 이제 더 클 텐데요. 지금 시장의 수급 자체가 이렇게 지금 2차전지 업종으로 몰려들고 있고, 그만큼 이쪽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시세를 이제 분출시키고 움직이려는 어떤 그런 패턴들은 상당 기간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 거래대금 자체가 분산 단계, 대중 투자자에게 물량을 넘기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거래대금인지, 일부 종목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작됐지만 또 다른 종목들은 그게 맞는지, 아니면 메이저가 끌고 올리면서 터지는 거래량인지 거래대금인지,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부 이제 차익 실현 성격의 이제 거래대금도 터진 종목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시세 진행형의 거래대금 형태고, 그런 부분에서 2차전지 업종의 이제 추세의 어떤 흐름은 여전히 이제 건재하다. 그래서 당장 이제 우리가 고점의 시그널, 정점의 시그널로서 이제 접근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많이 올랐다고 이제 떨어질 때가 됐다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직 그 피봇을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상대적으로 볼 때, 야, 이거 2배 올라왔네, 3배 올라왔네, 5배 올라왔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는 게 가장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시세의 어떤 변곡, 또 이제 어떤 분산 단계의 명확한 패턴의 어떤 기간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2차전지에 대해서 이제 보수적인 어떤 전략으로 완전히 선회를 해야 된다. 아직은 그런 타이밍은 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시장 정말 다이내믹 했는데요. 2차전지 중심으로 전략 펴는 부분들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역시나 필승의 전략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선 또 다음 시간에 좋은 현명한 내용을 가지고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